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방에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보겠다. 인생 역전을 꿈꾼다. 인생은 한방이다. 모든 걸 다 걸어보겠다. 레버러지를 써가지고 이거는 되면은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야. 요런 생각이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직행열차를 타는 거죠. 급행열차를 타는 가장 좋은 생각이 요런 생각들이다. 요런 생각들을 계속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상당히 이제 실패에 대한 이런 스릴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됩니다. 실패하는 게 왜 중독이 되냐 싶겠지만 이 인간의 뇌라는 게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고 미묘하죠. 신비로운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아주 강력하게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스릴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확천금 나는 크게 한 방에 크게 먹을 수 있어. 요거 하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생각이 행동으로 반복이 됩니다. 절대로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못 끊어내면은 안 된다. 계속 도돌이표다. 계속 도돌이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도박적인 마음으로 도박을 계속해서 즐기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해서 홀쭉해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홀쭉해진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좋아지다가 한 방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좋아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흐름이 어느 시점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 삐끗하면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반대로 하는 게 부의 길로 가는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돼. 생각이 모든 걸 바꿉니다. 생각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행동이 만들어지죠. 그런 생각을 계속해야지. 일신울신 계속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지. 중간에 이런 이제 한방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흔들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된다. 생각을 자꾸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번 이런 구루들,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인들 있죠. 그야말로 위인전기에 나올 만한 사람들,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1년에 평균 수익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에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꾸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꾸준하게. 피터 린치는 거의 한 13년 동안에 연간 기준으로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주식 전체적으로 보면 장이. 그런데도 연간 기준으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다 그러죠. 어느 정도 분산도 잘 하고 그러고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도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투자 안 했죠. 뭔가를 보고 주가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박적인 관점으로 보고 투자했다면 이 피터 린치도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을 때 그럴 때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져갔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현금화를 다 합니다.
현금화를 해버리죠. 특히 또 이제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보수적이죠.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죠.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안 잃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최우선.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잃는 거를 끔찍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지겠습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확신이 생겼을 때 투자를 했겠죠. 그러고 투자를 하고 나서 워렌 버핏도 헛발질 많이 했습니다. 과거 이제 모건 스탠리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모건 스탠지 글로벌 삭스 골드만 삭스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거기가 상당한 위기였죠.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일 때 워렌 버핏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조건을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이니까 조건을 상당히 많이 붙여서 갑이죠. 상당한 조건을 붙여서 스탁 옵션들 많이 걸고 1조 정도를 매입을 했죠. 1조 정도를 투자를 했죠. 1조를 갖다가 1달러에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지만 뭐 은행이다 보니까 이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강경 확신이 있었겠죠. 뭔가를 봤겠죠. 아마도 뭔가를 봤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로 기다렸다가 한 3년 정도 뒤에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워렌 버핏에게 미련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3년 뒤에 엄청난 수익을 냈죠. 몇 배의 수익을 내고 각종 이제 옵션 걸어놨던 거 내가 이제 얼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옵션들 다 실행을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고 최근에는 또 워렌 버핏이 현금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죠.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 그런데 장기 투자자라는 게 사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이런 투자자가 아니죠. 오래 투자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종목 있죠. 최고의 워렌 버핏의 종목 코카콜라. 자, 그런데 최근에 기술주들도 많이 샀죠. 애플이나 이런 것도.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런 주식들을 많이 현금화를 해서 현금화 비중이 역대 최대로 많이 현금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워렌 버핏에게 투자를 계속하겠다라고 돈을 맡기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은 살 게 없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해산시켜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낸 그 수익률을 그대로 고객들에게 돌려준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진화하죠. 철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또 이 구루들의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이상이 좀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워렌 버핏도 뭔가 이상이 감지되니까 뭐 현금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상이 좀 감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오면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발전을 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도 이상 감지됐을 때 여기서 정말로 좀 아쉬웠지만 이 잘 매도했다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좀 뭔가 이상한 쎄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뭔가 석연찮다 이런 게 감지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한 방을 노리겠다. 근데 뭐 아니면 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런 구루들은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걸고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이다. 이런데 잘 투자하지 않죠. 승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승률이 높은 상황에서만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 뭘 컨트롤해?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계속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삼천전자약도 보면은 마치 이거 지금 특허 소송 걸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내렸죠.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상함이 감지되면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세력들은 이미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세상에 뭐 그런 완벽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뭐 특허 소송을 1912에게 소송을 받고 있다라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고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내렸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미 어떤 조짐이 보이죠. 바이오시밀러 뭐 잘 돼서 큰 수익이 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온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크게 흔들고 여기서 거래 많이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한번 달죠. 이렇게 뭔가 조짐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올라가다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렸죠. 그리고 5회선 하방으로 5회선을 깨고 나더니 계속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해죠. 여기에서 이상함이 느껴지면은 회피해야 돼요. 회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된다. 이런 걸 잘 감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 자체를 한방 브루스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는 별로 내 계좌를 살찌우고 부의 길로 가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난으로 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 역전, 한방 브루스 이런 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이제 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승률이 높은 때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승률이 높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 뭔가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없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기술적인 분석, 뭐 모든 뭐 부분들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부자들은 항상 이 대가를 치르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다. 자식들을 또 이렇게 공부시킨다 그러면 대가를 많이 치르죠.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버리죠. 그리고 아주 비싼데 그건 투자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리고 차를 살 때도 비싼 차가 좋다라고 하면 비싼 차를 사겠죠. 대가를 지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책을 좀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레버리지라는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연예인들이 이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투자할 때 나는 저런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이렇게 말 좀 듣고 분석해가지고 좋은 입지 골라가지고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듣는 거, 꼴랑 그거 듣는데 내가 2, 3천 이렇게 돈 주는 건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은
그 전문가 수준만큼 공부를 하면 되죠. 그게 아까우니까. 근데 그런 공부를,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안목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것보다. 그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어드바이스 받고 2, 3천 줘버리는 게 더 낫겠죠. 자기는 연예인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죠. 2, 3천 다시 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게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좀 많을수록 더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서 2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난 그 돈 절대로 주기 싫어. 이래서 내가 알아봐가지고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대충 여기 사면 되겠구나. 그래, 여기에다가 나 40억 밀어 넣겠어. 그렇게 사실 밀어 넣었는데, 이게 뭐 입지라든지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더니 한 5년 뒤에 40억을 투자했는데 한 45억이 됐다. 그래도 돈을 뭐 5억은 번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건물들은 뭐 40억 투자를 한 똑같은 40억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5년 뒤에 보니까 80억이 돼 있더라. 그러면은 40억이 45억 되는 것보다 40억이 80억이 낫죠. 그러면 5억 버느냐 80억 버느냐 40억 버느냐 이렇게 되죠. 35억의 갭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전문가에게 2, 3천 줘버리고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35억의 차이가 나니까. 그 한 3천만 원 줘버리고 30억 더 이득을 얻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더라,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르니까 이런 전문가들에게 레버러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레버러지입니다. 우리 집을 살 때 1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5억을 내 거 쓰고 한 5억은 은행에서 빌리죠. 그런 거면 레버러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뺏길 것 같다. 근데 내가 그 3시간을 다른 곳에 내가 쓰게 되면은 한 5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근데 화장실 청소 해주는 거에 내가 3만 원을 지출하면 누군가 와서 숨고 이런 데다가 신청하면 3만 원에 화장실 청소를 해주네. 3만 원이 아깝죠. 3 아까우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 3시간 동안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서 5만 원을 벌고, 그 5만 원 중에서 3만 원은 화장실 청소 시키고 그 돈을 주는 게 좋겠죠. 6만 원이라 치면은 100% 수익이죠. 또 그런 게 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개념도 잘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이게 습관화가 되겠죠. 그 습관화가 이제 부의 길로 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점점 그쪽으로 가깝게 갈 겁니다. 근데 당장 나는 1년 안에 엄청 큰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 도박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죠. 그럼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겠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부자 될 수도 있겠죠. 강원랜드 가면 된다. 그러면 강원랜드 가서 홀짝에다가 내 전재산 10억을 걸어버려. 내가 전재산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그래 난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홀짝 게임 있죠. 그 룰렛. 거기에다가 홀에다 내 전재산 투입. 그래서 홀이 나오면 5억 투자하면은 10억 되는 거예요. 10억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확률에는 절대로 그렇게 모든 걸 걸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아는 게 좋습니다.